안녕하십니까.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4기 재빨TV 김재빨입니다. 저는 지금 사이판에 와 있는데요. 제가 집이 여기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사이판에 지금 왔는데 역시 집이 좋네요. 사이판에 딱 오니까 첫 번째 좋은 게 당연히 이제 공기가 좋고 하늘이 되게 맑고 역시 바다가 딱 보여지는 게 마음이 탁 트여지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아주 잘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 가서 또 검사를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벌써 대장암 4기가 된 지 1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발병한 지는 2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재작년 2월 달에 발병을 해서 작년 5월 달에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1년이 이제 살짝 넘어간 거예요. 지금 13개월째인데 대장암 4기가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과 또 만나고 얘기도 하고 또 구독자님들하고 계속 좋은 얘기도 많이 오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뿌듯한 시간을 보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분들도 그렇고 제 후배나 지인분들을 이렇게 보면 대장암 초기 증상에 관련돼서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환우분들한테도 많은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장암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많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제가 준비하게 됐는데요. 제가 대장암에 발병되기 전에 증상이 대부분 뭐였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뭐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피로감이 빨리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일단은 대장암이다 보니까 변하고 관련이 되게 많겠죠. 화장실에 가면 변이 이렇게 정상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묽은 변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술도 먹고 막 이러니까 찬 음식도 많이 먹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반드시 사인을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걔 진짜 건강했었는데 하나도 아픈지 몰랐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렸잖아. 뭐 갑자기 병에 걸렸잖아. 이런 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본인은 분명히 무슨 증세가 있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증세가 있었냐면, 일단 변이 상당히 가늘고, 그 다음에 또 되게 묽은 변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소화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살이 쪘다가 또 감소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등락폭이 좀 심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패드에, 침대 패드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와이프는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슨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몸에서 이렇게 자국이 항상 생겼었어요. 그래서 베개라든지, 이렇게 베고 자는 베개라든지, 이불 밑에 깔개, 뭐라고 그러죠? 커버 있잖아요. 침대 커버. 이런 거 보면 조금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어떤 흔적 같은 게 좀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땀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땀도 이렇게 많이 끼면 막 누렇게 끼잖아요. 마치 그렇게 낀 것처럼 그랬는데 사실 샤워를 매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어떤 땀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어컨도 틀고 자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잘 안 틀지만 에어컨도 자꾸 틀고 자고 그다음에 또 잘 때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땀이 배겨 나온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었었는데 아주 설명하기 좀 힘든 그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봐서 베개라든지 아니면 카바 같은 데 좀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로감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빈혈 증세가 상당히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드름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쥐젖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쥐젖이라고 그러는데 쥐젖 같은 게 요 목 주변이나 이렇게 어깨 주변이나 이런 데들이 좀 많이 났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그리고 이렇게 머리나 이런 데들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데 약간 사마귀 같은 게 생겼는데 이렇게 가려워서 긁거나 그러면 그게 막 번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전에 없었던 것이었는데 제가 암이 발병하기부터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평상시에는 없었던 증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자고 난 다음에 자리를 잘 살펴보자. 베개라든지 아니면 제가 깔고 잤던 그 매트에 침대 매트에 어떤 변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봐서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 탈색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누리끼리한 어떤 것들이 낀다 그러면 조금 몸에 이상이 있는가 보다라고 의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설사 이런 것들은 안 좋습니다. 설사가 있어도 안 좋고 변비가 또 많으셔도 안 좋은데 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너무 길어지면 분명히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변의 굵기 같은 경우에 너무 가늘거나 또 끊어져서 나오거나 너무 묽은 변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빈혈 증세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빈혈은 전체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빈혈 생겼다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철분제 같은 거 먹고 영양제 막 먹고 막 약으로 때우고 막 이러면 나중에 양만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패턴을 개선해서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약을 드시려고 그래요. 야, 그 약 먹어봐 좋대. 뭐 무슨 뭐 골드 먹고 무슨 뭐 먹으면 너무너무 좋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생활의 변화를 줘야지 우리 몸이 바뀌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과일, 파이토 케미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채소 많이 먹는다. 스트레스가 일부 감소는 되겠지만 그거를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런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볼 때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몸에 건강에 관련된 것들은 특히 세포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정직하거든요. 주는 대로 먹고 자기가 그 생긴 대로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생긴 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몸의 표현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 부족하면 식습관을 바꾸거나 음주를 줄이거나 담배를 끊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영양제 같은 거에 의존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피부 트러블 같은 거 나는 거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쥐젖이 난다든지 아니면 머리라든지 다른 피부에도 이런 게 굳이 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습진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런 여드름 같은 게 얼굴뿐만이 아니고 딴 데 이렇게 나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오래가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간과하고 넘었던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연고 조금 가끔가다 생각나면 연고 한번 바르고 또 안 바르고 어쨌든 생각나면 또 연고 한번 바르고 안 바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동안에 나한테 없었는데 생긴 어떤 문제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피로하고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상당히 관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일하니까 피곤하지, 술 마시니까 피곤하지, 운동을 안 하니까 피곤하지, 살이 점점 찌니까 피곤하지,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랑 접목시켜서 보시면 이거 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라고 심각한 측면에서 본인을 스스로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걸리시기 전에 미리 검진 받고 검사하셔서 저처럼 대장암 같은 게 걸리시면 안 되겠죠.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환우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을 보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 받으시라고 제가 꼭 권유를 해드리는 게 아프고 나면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후회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맨 처음 만든 영상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2021년도에 발병을 했어요. 2021년도 2월 달에 발병을 했는데 그 전에 3년 전인가? 3, 4년 전에 한국에 갔었을 때 검진을 받았는데 술을 매일 먹으니까 위내시경만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간호사분이 대장내시경도 받으실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 받으려면 뭐 약 먹고 뭐 물약 먹고 뭐 계속 막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20번 이상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검진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받았으면 대장암 3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암은 갑자기 확 자라는 것보다는 이게 장기적으로 자라는 게 많지만 또 상황이 더 좋은 방향으로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프기 전에 미리 꼭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나도 저 상황이 지금 제파리가 얘기한 저 상황이 좀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장암 3기가 됐죠. 대장암 3기가 돼서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1차 항암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차 항암서부터는 제가 이곳에 사이판에 집이 있으니까 사이판에서 계속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응급실도 여러 번 갔었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그럼 저도 참 잘 버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막 밥 먹다 옆으로 막 소파에서 쓰러지고 이런 적도 있었고요. 뭐, 빈혈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와, 정말, 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힘들었던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다시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는데, 그때가 1년이 안 됐을 때예요. 채 1년 이제 되려고 막 할 무렵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일을 하려고 좀 알아보기도 했고,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주변에 저랑 그 동기분들, 같은 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그 생각을 바꾸게 됐죠. 아, 내가 지금 일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너무 이 암에 대해서 좀 강갈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일은 못하고, 마음대로 되는 건 없고, 계속 집에 있어야 되고, 기껏해야 뭐 운동하고, 뭐 먹는 것도 다 바뀌어야 됐으니까, 뭐 술, 담배, 뭐 담배는 원래 끊었으니까. 술 못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뭐든지 했었어야 됐어요. 몸이 아프니까, 이게 다른 분들한테 조금, 귀찮음을 줄 수도 있고, 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모임 같은 건 자제하게 되고,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바다에 가서 어싱을 한다든지, 뭐 어싱 같은 거 하고, 혼자서 명상하고 음악 듣고 이렇게 지내는 생활을 안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공부도 또 열심히 했지만. 그 스트레스가 주위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극도로 저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서 갑자기 CA 수치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CA 수치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PET를 찍었더니 4기로 간으로 전이가 됐다. 그래서 4기가 된 거예요. 그게 작년 5월 18일 날짜의 일입니다. 5월 달의 일인데 지금 이제 1년 됐죠. 그리고 나서 한 3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갖고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돼갖고 아 이대로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을 정말 저도 했었고요. 지금이 이렇게 생글벙글 웃으면서 되게 뭐 피부도 좋고 뭐 더 영해진 것 같다, 젊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그때는 사실 좀 많이 귀찮았었어요. 만사가 다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사실 힘을 많이 주셨어요. 구독자분들한테 늘 이제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또 저희 가족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정말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병원 다닐 때마다 도와주신 분들, 그다음에 또 항상 저한테 도움을 주시려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려고 늘 신경 써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카톡 해주시고 이러신 분들 정말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한테 신세를 정말 많이 졌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사실은 저는 되게 컸다고 봤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였냐면 지금 만약에 대장암 3기나 3기, 그러니까 4기가 아니신 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4기가 되기 전에 5월달 되기 전까지 뭐 이제 나름 이제 생강차도 만들어서 뭐 좀 식습관도 하고 뭐 이런다고 했는데 사실은 식습관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기름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술 안 먹고 기름진 거 안 먹고 이렇게 많이 가리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루 3끼 다 먹고 폭식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뭐 이런 거 먹고 과자도 먹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좀 덜 먹었지만 뭐 과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덜 먹었지만 그래도 먹는 거에 크게 제약을 받지는 않았다. 정말 나쁜 거 빼놓고는 정크푸드나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제약을 많이 받지 않아서 좀 편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기가 딱 되면서 딱 끊었죠. 그러면서 간헐적 단식하고 얼싱하고 운동 꾸준하게 하고 뭐 공부도 더 하고 막 이러면서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3기 때보다 훨씬 더 다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 한국에서 이제 집중치료 다 끝났지만 집중치료도 열심히 받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면역항암제도 다 끝났어요.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병원 치료는 이제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받는 면역 집중치료와 그다음에 사이판에서 받는 면역항암제 치료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이제 운동과 식습관과 명상과 이런 것들로 제가 이제 이제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또 다시 치료가 필요한 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늘 제가 입에 달고 얘기했던 것처럼 1세대 도수 항암은 받고 싶지 않다. 2세대 표적 항암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오롯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공부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박사님들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오롯이 이 난간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4기가 되고 나서 느낀 건데요.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고 옛날보다 눈에 띄게 바뀐 제 모습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를 딱 1번 꾸준하게 해야 된다. 지금 3기에서 4기로 넘어가신 분들이나 지금 4기에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무조건 제 말에 따르는 거를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꾸준하게 해야 된다. 꾸준하게 하면서 이게 자신한테 맞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 자기한테 맞는 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반드시 꾸준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병원을 찾는 이유는 바로바로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식을 곁들여서 하는 이런 자연치유 방법에 관련된 거는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꾸준하게 몇 개월 했었을 때 뒤돌아보니까 산에 오르는 것처럼 뒤돌아보니까 벌써 중투기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니까 정상이었네. 이런 것처럼 정말 꾸준하게 하셔야지 그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든 그게 월싱이 됐던 여러분이 식습관이 됐던 차를 마시는 거든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뭘 하면 그래도 꾸준히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간헐적 단식을 좀 있으면 1년 돼 가거든요. 제가 작년 8월부터 했던가? 하여튼 여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다 돼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난 다음부터 작년 말서부터 생강차에서 현미차하고 녹차로 갈아타면서 지금 6개월 이상 됐죠. 엄청 오래됐죠. 하루에 2잔씩 제가 보통 300ml에서 500ml씩 2잔씩 꼭 마십니다. 그 다음에 현미차는 현미차 그거를 하루에 보통 1리터에서 1.5리터 꼭 먹고 있으니까 제가 차하고 그 좋은 물 마시는 것만 제가 항상 1.5리터 이상은 마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몸에 좋아진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잔병 치레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감기도 걸렸었고 저도 코로나도 걸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걸렸을 때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내가 정말 체력이 완전 바닥이구나. 내가 항암을 받으면서 체력이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다 안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야채를 꾸준하게 먹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좀 해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드렸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대장암이 걸리기 전에 나쁜 병에 걸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미리 받으시는 게 좋다. 우리 몸은 갑자기 아픈 건 없다. 반드시 어떤 사인을 주는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꼭 검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간과하지 마라. 몸에 어떤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나타나거나 어떤 그전에 없었던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몸에 이상이 있는 신호다.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미 발병이 됐어요. 발병이 됐으면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 난간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오롯이 집중을 해라. 그 다음에 그게 집중이 됐다면 내가 어느 정도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면 꾸준하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 한 1, 2개월 하고 1, 2주 하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없어요. 그 정도가 그럼 택도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셨던 게 그 아주 작은 거라도 꾸준하게 100일을 하신다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정말 솔직하거든요. 사람처럼 속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요.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자기가 받은 대로 나타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믿고 우리 몸에 있는 뇌세포를 믿고 긍정적인 마음과 그런 명상 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마인드를 바꾸고 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침대에 누워서 또 병상에 누워서 또 수술 받으시느라고 항암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많은 한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제팔TV도 화이팅 하겠습니까? 화이팅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화이팅! 제8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